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진검 승부 진검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종류와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종류와 비교. 지식산업센터의 그 투자 방법은 큰 테두리로 매매와 분양이 있겠습니다. 분양은 또 이제 간단하게 나누자면 전매와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에 실사용을 하거나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있겠죠. 매매를 살펴보면 장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사용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것이죠. 단점으로는 대출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당공제로 대출금이 낮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최우선 변제금을 제하고 대출을 실행해 주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는 처음 사용하는 원시취득에 가까운 분양보다는 대출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수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도 RTI, 즉 임대업자 이자 상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로서 또 매수한 경우에는 대출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모든 부동산에 통용되는 주변 시세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수익률 계산은 필수죠.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을 했는지, 내가 혹시 매도인이 안 내고 간다면 이미 소유권 이전하고 그것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운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전에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은 필수가 될 겁니다. 애매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특약은 일반 계약 문구 내에 애매하거나 당사자 간에 정한 것은 특약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약은 누구나 알기 쉽게 기재를 합니다. 어렵게 법률용어를 써서 한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알기 쉽게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간의 관리비 정산은 매도인이 하고 소유권 이전일부터는 매수인이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출입문을 바꿔주기로 했다면 출입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교체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야 일단 최악의 경우 법정 다툼이 있더라도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이 법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약은 누구나 알기 쉽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기재를 해야 돼요. 공장이기 때문에 용도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라는 특약을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 없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꼭 이 부분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리공단 홈페이지 입주 절차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는 성남산업단지인데요. 보면은 메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단 입주 이것만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4년의 안내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법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공단 관리 기본계획 상 입주 가능 업종이 아닐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퇴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 불가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창고업, 유통업, 물류업, 기타 등 이렇게 그리고 업체가 공장을 임차해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당 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위 법률에 의거 합법적인 임대차가 아닌 경우 입주 계약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주업체 현황 민원 업무를 보면 입주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 입주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해야 되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산업에 관한 법률, 입주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규정 법률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신고 대상은 산업용지 및 건축물 취득자, 매매, 경매 등 산업용지 및 건축물, 공장을 임차한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는 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받은 자, 산업단지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체는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입주 절차 신고는 입주 계약 신청을 해야 되고요. 기업체가 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거고,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관리공단이 그 기업체랑 이제 처리 기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공장 건설 기계 설치 2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하고요. 공장 설립 및 완료 신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 실사. 예, 관리공단,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그 관리 주체가 와서 현장 확인을 해요.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등록 및 통보. 이렇게 이제 꼭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편법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분양입니다. 분양은, 먼저 이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를 알아야 분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 승인이 되면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 공고한 승인 신청을 하는데, 모집 공고 말 그대로 분양 공고죠. 분양 계약서, 그 다음에 분양 대금이라든지 분양 계약서의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그 지자체, 감독, 관할 청한테 청해서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집 공고안이 승인이 되면 이때부터 분양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행사들이 급하니까 신청을 해놓고 이때부터 모집을 하죠. 그리고 청약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모집 공고안이 승인이 돼야 실제로 분양 계약을 하니까 그 전부터 여기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모집 공고안 승인 신청해가지고 승인 날 때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청약들을 하죠. 사실은 청약 절차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청약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사용 승인, 완공을 하면 당연히 준공 검사를 받겠죠. 그 다음에 다 지어지고 준공이 다 나면 그 등기 최초 원시 취득 등기를 하고 관할청에 설립 완고 완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분양권 전매가 있는데,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절차 전에 수분양자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인데, 아까 그 절차에서 봤을 때 신탁사의 명의로 먼저 제일 처음에 준공 등기를 하죠. 준공 등기를 한 다음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 전까지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분양자는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하죠. 전매를 했을 때 문정동이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성수동, 미사, 다음 준공 나기 전에 보통 보면 프리미엄이 꽤 많이 붙어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니까 수분양자는 프리미엄 받고, 내가 어차피 소유권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할 건지 프리미엄이 만족스러우면 그냥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은 실수요자이거나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다. 보면은 실수요자들은 투자자가 초반에 많이 움직이고요. 실수요자들은 건물이 어느 정도로 보여야 내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매 타이밍도 준공 전, 건물의 외관이 어느 정도 보일 때쯤부터 이제 전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부가세, 조기 환급금 등 모든 권리는 승계에 받죠.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먼저 뭐 계약금 중도금을 중도금 냈던 대출에서 냈던 것들을 조기 환급 받았다면 그 부가세를 다 전매수자가 부가세까지 환급받았던 부가세까지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프리미엄에서 이 조기 환급금을 빼고 주고 뭐 이렇게 하죠. 번거롭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게 수분양을 받으면 분양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실사용 및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한다. 뭐 대부분 분양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근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를 소액 투자로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절차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 절차에서 분양 계약 체결을 하면 계약금 10%를 내요. 10%를. 그리고 중도금 납부를 하는데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집단대출로 해줘요. 은행을 정해놓고. 그리고 무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무이자가 아니라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 수분양자한테는 부담이 없게끔. 보통 중도금은 40%, 뭐 계약금 10%, 중도금 40%, 그 다음에 잔금 50%. 그래서 100%의 분양대금이 결정되는데요. 중도금 납부는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해요. 3개월 단위로. 예, 보통 보면 10%, 뭐 10%, 15%, 뭐 1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20%, 10%, 1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시행사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는 것 자체가 소액 투자로 생각하느냐. 보면은 이 계약금 10%를 냈고 중도금에 대한 부담도 없죠. 이제 잔금 납부가 착공부터 준공까지가 약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잔금 납부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신 상태 그들의 신용에 따라서 뭐 좀 퍼센테이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여타의 수익성 부동산보다는 대출이 아직까지 자유로워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80%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금 10%하고 잔금 때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20%. 그럼 3억짜리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 있으면 3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투자처럼은 아니지만 소액 투자라고 소개들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전에 한 번에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때 이제 전매를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많이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몰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 준공 시점에는 관리사무소가 생기는데 거기서 입주 계약을 하면서 관리비랑 기본적인 관리비, 사전 관리비 그런 거를 예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증을 발급을 받고 입주자 사전 점검 및 열쇠 인수. 입주자가 가서 이제 건물 상태라든지 필요한 것들 뭐 관리실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그 다음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를 불출한다고 하는데 불출 받아서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고 사업 개시 신고 및 공장 설립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매매와 분양 뭐 간단하게 두 가지지만 또 이제 매매 종류에는 경매도 들어갈 수가 있죠. 경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 경매도 매매한 종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매와 분양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진검승부 다음 시간 주제는요. 분양시 유의사항인데 분양시 뭘 유의해야 될까? 분양사원들이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검이었습니다.